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1회차 간단 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귀 전에 프로토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승무패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프로토 쪽에서는 제가 공유 드렸었던 픽이 다 적중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일단 위에 있는 것만 제가 공유를 드렸었고,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은 애매하다 싶어서 제가 확실한 거 투픽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3배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부산의 언더와 전북의 승이 적중이 됐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다시피 밑에 적중됐던 그 내역처럼 그렇게 공유를 하진 않고 이제 따로 갔었는데, 그거는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어요. 자, 일단 1번부터 14번까지 간단하게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42회차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정도가 2월이 됐고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2등은 한 4천만원 정도 상당의 좀 높은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그만큼 좀 이변이 많았었던 회차였고, 좀 쉽지는 않았었던 회차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중에 있는 42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를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처음 보는 팀들도 있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주말에 또 K리그2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좀 빠듯해서 주중 회차는 조금 포기하고 주말 회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000원 정도로 소액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가보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감대로 분석 없이 그렇게 가보려고 하고 있어서, 분석을 하지 않고 좀 공유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주말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이 이제 풀베시고 우측이 최종 픽인데요. 두 개 다 일단 9개씩 적중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조합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풀베에선 적중이 됐는데 최종 픽에서 틀린 게 있고, 반대로 최종 픽에서 적중이 된 게 풀베에서 틀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합이 조금만 잘 됐으면 4등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3경기 정도는 제가 완전히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결과가 나와서 그 경기들을 일단은 뭐 조합이 잘 됐어도 제가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대 대구의 경기고요. 제가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는 만약에 정상적인 두 팀의 맞대결이었으면 무승부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로 갔었고,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단통 상주로 갔었죠. 일단 대구가 정배였고, 배당적으로도 정배였고 투표율도 정배였지만, 지금 대구는 동기부여가 일단 떨어진 상황이고, 물론 대안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됐긴 했지만 대안과 에드가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상주는 마지막 홈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 상주가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강했어요. 스쿼드적으로도 상주와 대구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동기부여는 오히려 홈팀인 상주 쪽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주 쪽 사이드를 봤었고, 1번 경기는 일단 풀베이선 승무로, 그리고 최종 픽에선 승으로 가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이 조영욱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경기력이 지금의 성남이 결정자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는 서울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경기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서울 승 쪽은 조금 안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들어오는 회차에서는 어쨌든 그만큼 서울이 좀 고전했었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서울이 좀 이길 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적중이 되긴 했었습니다. 3번 경기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는 제가 풀베드에서는 무승부까지 조금 봐쳤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폴더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리버풀 쪽으로 갔었고, 티아고 알칸타라나 이제 마네 선수가 복귀하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팀은 리버풀로 보고, 일단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 좀 쉽게 가져가겠구나, 전반 초반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에버튼이 좀 밀리는 양상이어서 좀 쉽게 가져가겠구나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반다이크가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면서 일단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리버풀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팁과 이 반다이크의 이런 수비 조합이면 에버턴 상대로 만약에 반다이크가 남아 있었다면 좀 괜찮았을 것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적중에서는 일단은 풀백만 적중이 됐고 최종 픽에서는 리버풀 쪽을 가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경기죠. 막판에 리버풀이 득점을 하면서 이기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게 나왔죠. VAR에서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사우스햄튼 경기는 첼시가 전반전에만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첼시가 쉽게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비가 일단 케파 키퍼는 어쨌든 맨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파의 그런 실수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티아고 실바가 부상자 명단에 없었는데 결장을 했습니다. 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티아고 실바가 못 나오면서 주마와 크리스텐센의 이런 센터백 조합이었는데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고전 끝에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변으로 꼽혔었던 경기였었고 저는 사실 첼시와 토트넘 둘 중 한 경기는 조금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토트넘 쪽을 봤는데 둘 다 부러졌어요. 둘 다 부러졌고 이 경기는 조금 저는 첼시 쪽으로 좀 강하게 봤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혜우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컨디션이 100%가 아닌지 그런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일단 5번 경기 같은 경우에 레스터 대 아스톤 빌라 이 경기는 아직 보진 못했어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레스터가 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구매율 자체가 승패로 좀 나눠지는 경기여서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레스터 상대로 4연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아스톤 빌라의 이런 수비적인 역습에 좀 불안한 부분들은 레스터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하면서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대 맨유 이 경기는 다 제가 무승부를 바쳤어요. 무승부를 바쳤고 맨유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었고 맨유가 동점을 만들었지만 페널티킥에서 실축을 하면서 동점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되니까 뉴캐슬이 그 뒤부터는 이제 뒷공간 계속 내주면서 맨유가 이제 후반 막판에 좀 몰아서 득점을 하면서 맨유가 승리를 했습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풀럼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풀벳에서는 단통 승만 갔었고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까지 조금 바쳤었는데 일단 셰필드가 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풀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셰필드가 조금 이 경기는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픽에서 승물로 갔었고 풀벳에서는 이 경기는 그래도 셰필드가 부상자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풀럼은 테테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셰필드가 무난하게 또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셰필드 쪽을 봤지만 일단 풀벳에서는 이 경기를 틀렸습니다. 최종 픽에서만 적중을 했고요. 8번 경기는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안양 대 이랜드의 경기인데 계속 무승부 쪽을 보다가 두 팀의 맞대결이 승패로 좀 나눠지는 모습들이 많아서 승패로 나눠지면 그래도 이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갔었는데 경기력대로 조금 보고 조금 무승부 쪽으로 단통으로 갔다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최종 픽에서도 무패로 갔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초안에선 제가 단통 무승부를 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랜드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내지 못했고 후반에는 안양이 오히려 이길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성 자체를 좀 무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9번 경기 맨시티 대 아스날 맨시티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맨시티 압박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 단통 승을 제가 거의 모든 픽에서 봤었고
적중이 됐습니다. 10번 경기는 이제 부산 대 수원의 경기고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적중이 됐고 풀벳에서는 수원이 그래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패까지 받쳤고 부산의 승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봤던 게 부산이 결정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김문환 선수가 나왔어요. 저는 못 나올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김문환 선수가 나왔지만 이런 부산의 부족한 결정력이 헬리가 있는 수원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수원 역시 무승부만 하면 잔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공격보다는 최소한 1점을 승점 1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플레이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도 몰래 이기면 더 좋았겠지만 패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과의 승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픽 다 적중을 했습니다. 전북 대 광주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전북을 강하게 봤었고 전북이 사실 뭐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뭐 한교원 선수가 복귀하긴 하지만 광주의 이런 수비적으로 아슐마토프와 홍준호 그리고 공격에서의 펠페가 없다면 전북 상대로는 조금 힘들 것으로 봤고 전북이 승리를 했습니다. 12번 경기는 포항 대 울산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무패로 조금 울산 불안해서 그렇게 갔었고 이렇게 크게 질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단 울산이 지지 않는 전제로 조금 보다가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승패로 조금 나뉘고 포항이 조금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막판에 조금 들어서 풀벳에서는 이 경기를 지워서 풀벳에서만 적중이 됐고 최종픽에는 투픽을 썼지만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울산은 항상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강팀과의 경기할 때 자꾸 주니오를 뺍니다. 전반에 빼고 후반에 자꾸 투입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쉽고 이 포항이 지금 어쨌든 울산은 홍철 선수가 공격적으로는 좋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커버해 주려면 원두재 선수를 투입을 시켰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 그 선발로. 근데 다소 공격적인 이동경 그리고 윤빛가람 신진호 이렇게 넣으면서 사실 그거부터 라인업부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울산현대에서 퇴장자 2명이 나왔고 이 포항에게 완벽하게 패배를 하면서 전북과 승점이 이제 동률이 됐고 다음 회차에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가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13번 경기는 사실 무승부 좀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패턴상으로 브라이튼 상대로 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보지 않았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경기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경기처럼 느껴져서 이번만큼은 브라이튼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브라이튼 쪽을 봤지만 이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무승부가 나오면서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했었던 경기입니다. 자, 14번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경기는 저는 사실 첼시가 무승부가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래도 정배로 들어올 것으로 봤었고 전반전에 3대 0이길래 그냥 이거는 뭐 끝났겠다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3대 3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코어를 잘못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조금 아쉽게 됐죠. 어쨌든 토트넘은 유로파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선수들을 좀 일찍 빼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어쨌든 3점 차이가 났었던 상황에선 무린요 감독의 판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수비적인 불안함이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3골을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됐고 어쨌든 제가 일단 이 경기를 토트넘 경기를 좀 무승부를 대부분의 픽에서 좀 봤었기 때문에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경기가 적중이 됐고 총 5경기를 풀백과 최종백 둘 다 틀렸습니다. 좋지는 않은 성적이지만 그래도 등수 안에 드신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42회차가 아닌 43회차 K리그 초안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